보건복지부가 최근 장애계에서 문제되고 있는 자립생활 체험홈에 대해 독거로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체험홈 거주 장애인들이 앞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급여를 받을 전망입니다. 제18회 서울인권영화제가 지난 23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개막했습니다. 나흘 동안 장애인과 여성, 성소수자를 비롯한 소외계층의 인권 현실을 알리는 영화 26편이 관객을 찾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그동안 장애계 단체가 정부에게 체험원 거주 장애인을 독거로 인정해달라는 요구를 끊임없이 해왔는데요. 이 박근혜 정부의 손톱밑 가시 빼기의 전초전일까요? 복지부가 체험홈 거주 장애인을 독거로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서영 기자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체험홈의 거주 장애인들이 독거로 인정받아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급여를 받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서비스과는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체험홈 거주장애인의 활동지원급여 적용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기준안에 따르면 앞으로 체험홈 또는 자립생활주택에 거주하는 활동지원 수급자는 가구 구성원 포함 여부에 따라 독거 또는 취약가구로 인정받게 됩니다. 복지부는 동일한 거주 공간에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은 동거인일 뿐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주민등록상 단독세대인 주급자를 독거로 인정키로 했습니다. 단 장애인 거주시설에 장이 운영하는 체험홈은 거주시설로 간주해 시설 내에서 활동지원 급여 이용을 제한키로 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안서연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게 있죠. 올해로 18번째를 맞이하는 인권영화제가 청계천 광장에서 개막식을 가졌습니다. 이주와 노동 그리고 국가폭력, 장애를 테마로 마련된 영화제에 정유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한 주인공. 용기 내 가해자를 고소하지만 가족과 친척들은 그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며 맞섭니다. 친족 간 성폭력 문제를 밀도 있게 다룬 이 작품은 올해의 서울인권영화제 상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저도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전까지는 인권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하지 않고 지냈다가 만들면서 그러니까 인간의 권리에 대해서 약간 생각을 더 하게 됐고 또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여러분도 이런 인권영화제를 통해서 그런 작품들을 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서울인권영화제가 지난 23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정부나 기업의 후원 없이 인권영화를 통해 장애인과 여성, 성소수자 등 소외계층의 인권 현실을 알려온 게 벌써 18년째. 특히 개막식 당일에는 성폭력 문제를 다룬 영화 상영 후 관객과 감독이 자유롭게 이를 논하는 자리가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니까 그 성폭력 피해자들의 마음도 잘 이해가 됐고 이렇게 기업의 후원 같은 것도 없이 수익을 바라지 않고 운영되는 영화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앞으로 자주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영화제에서 국내작으로 최종 선정된 작품은 15편. 성소수자들의 현실을 다룬 작품과 비정규직,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의 인권 현안을 담은 작품들이 선정작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영화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그 인권 영화를 보시면서 그 인권 감수성이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 나눌 수 있고 좀 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좀 나아가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 내 인권의 현주소를 돌아볼 수 있는 서울인권영화제. 사람 냄새 나는 세상을 향한 이들의 외침이 널리 퍼지길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최근 유치원 방과 후 과정에서 특성화 활동 비용이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교육부가 특별 활동비와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는 방안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교육부가 유치원 방과 후 프로그램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과 비용을 공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운영에 들어간 유치원 알림이 사이트를 통해 세부 프로그램 편성과 운영 현황에 따른 구체적 운영 비용을 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의 이번 공시가 확정되면 학부모는 주위 유치원과 비교해 아이들이 다니는 방과 후 과정의 가격이 적정한지를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교육부는 유치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내년 2월 새로운 형태의 내용을 공시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내년 9월 강원도 평창에서는 제12차 유엔 생물 다양성 협약 총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2014년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는 제12차 유엔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지난 22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는 사단법인 생물다양성 한국협회 창립회가 열렸습니다. 창립회에는 김상표 강원도 경제부지사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조성철 회장, 생물다양성 한국협회 회원 등 많은 시민단체 회원들이 참석했습니다. 한국협회 김영우 이사장은 정부와 언론에서 내년에 개최될 협약 당사국 총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히고 박근혜 대통령의 DMZ 평화공원 구상에 발맞춰 내년 총회는 남북이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생물다양성협약은 기후변화협약, 사막화 방지협약과 함께 세계 3대 환경국제협약 중 하나입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져 보험금을 제때 납입하지 못했던 저소득층이 앞으로는 보험금을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험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방안을 올 하반기에 시행한다고 밝히고 의료급여법 1종, 2종 수급권자에 한해 보험료를 최대 3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재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일정 기간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 효력이 중단되며 2년 이내에 미납보험료를 일시에 내면 보험을 보완시키고 있습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은 두 주인공이 죽기 전 바다로 떠나는 마지막 여행을 진한 여운으로 그려낸 영화 노킹 온 헤븐스 도어. 1998년 개봉해 수많은 마니아들을 만들어냈던 이 영화가 15년 만에 재개봉했는데요. 다시 관객을 찾은 지 일주일 새 벌써 2천여 명의 관객이 극장을 찾았습니다. 한 10년 전에 처음 봤는데 노래도 그렇고 그때 봤던 감흥이 너무 깊어서 사운드도 그렇고 그다음에 배우들의 표정이나 그런 게 더 와닿아서 예전과 다르게 더 깊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90년대 영화라고 들었는데 지금 봐도 되게 촌스럽지도 않고 재밌기도 재밌고 느낀 것도 많고 되게 좋았어요. 부모님 세대 영화니까 부모님도 보시면 또 새로 느끼실 것도 많은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아요. 수많은 명장면들로 화제가 됐던 영화 레옹부터 빼어난 영상미로 관객을 사로잡은 러브레터까지 최근 90년대 유명 작품들이 디지털 리마스터링 작업을 거쳐 잇따라 관객을 찾고 있는데요. 두 작품 모두 4만여 명의 관객을 끌어모으며 순위분기점을 넘겼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든 구해볼 수 있는 90년대 추억의 영화가 왜 다시 관객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일까? 지난해 개봉해 첫사랑 신드롬을 불러일으킨 영화 건축학개론. 400만이 넘는 관객을 모으며 역대 한국 멜로 영화의 흥행 역사를 다시 썼는데요. 세기 말 20대를 보낸 3, 40대 관객을 자극하는 추억 마케팅이 영화의 흥행 요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지표가 됐습니다. 최근에 30, 40대 관객층이 주요 문화 소비계층으로 떠오르면서 그 90년대 향수가 요즘 가장 2013년의 트렌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올해도 계속 90년대 영화나 음악 같은 부분들이 계속 관객들의 주목을 받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스크린을 통해 다시 영화 팬들을 찾아온 90년대 명작들. 보고 또 봐도 질리지 않는 탄탄한 작품성을 갖춘 90년대 명작들의 열풍은 한동안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 클로즈업 정유림입니다. 이번 주 개봉 영화입니다. 엄청난 한탕에 성공한 뒤 정부의 추적을 피해 전 세계를 떠돌던 도미니크 앞에 정부 요원 홉스가 찾아옵니다. 홉스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도미니크의 연인 레티가 거대 범죄 조직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이에 도미닉은 최고 정예 멤버들을 소집하게 되는데 더 강해진 모습으로 돌아온 분노의 질주 더 맥시멈. 이번엔 미국을 넘어 유럽으로 무대를 옮겼는데요. 독보적인 카리스마와 액션으로 영화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준 흥행 주역 빈 디젤과 폴 워커, 드웨인 존슨이 다시 뭉쳐 보다 스펙터클한 액션을 선보입니다. 강석필 감독 부부가 12년째 머무르고 있는 성미산 마을. 현대의 별종들이 모여 산 지도 어느덧 20여 년. 성미산 마을은 성공적인 도시 공동체의 모델로 거듭납니다. 하지만 2010년 한 교육재단에서 성미산을 깎아 학교를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면서 성미산의 위기가 찾아오는데
서울 한복판에서 공동체를 꾸리며 살아가는 성미산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인 영화 춤추는 숲. 본래 취지는 성미산 마을의 일상을 담기 위한 영화였지만 성미산이 개발 산업에 휩쓸리면서 자연스럽게 작품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고창석과 정인기는 배우가 아닌 실제 성미산 마을 주민으로 영화에 참여해 눈길을 끕니다. 복지TV 네트워크입니다. 복지TV 전남방송본부에서 여수교육지원청 김종구 교육장을 만나 여수시의 교육 방향에 대해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함께하는 여수교육,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여수교육지원청 김종구 교육장님을 만나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장님. 안녕하세요. 네, 복지TV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수교육지원청 김종구 교육장입니다. 교육장으로 취임하신 지 한 달이 지났는데요. 앞으로 여수시의 교육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지 매우 궁금합니다. 운영 방안과 중점을 두고 있는 교육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여수 지역은 다양한 그 교육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에게 있어서의 기초기본 학력을 정착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부형님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을 때 가장 듣기 좋은 말이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라는 소리를 가장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초기본 학력을 정착시키는데 첫 번째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여수 지역에는 장애를 가지고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교육 지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여수 지역에도 상당히 많은 그 장애우들이 있는데 학교에서 잘 어울려야 사회에 나가서도 잘 어울릴 수 있는 것처럼 이런 통합교육 위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 장애우들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사회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직업교육이랄지 각종 그 체험 활동들을 통해서 사회생활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특히 제빵 교육이랄지 또는 그 여러 가지 기능으로 손이나 이런 것들 기능으로 해결할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직업교육 중심으로 학생들을 지원해서 학생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학생들의 직업교육이나 또는 그 여러 가지 일반 학생들과 잘 어울려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통합교육과 직업교육 등 실질적인 도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를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에게 전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선생님들에게 먼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사의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서 아이들 지도, 특히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학교 생활하는데 즐거움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 여러분께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를 믿으시고 또 선생님들을 믿으시고 신뢰하시고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각종 여러 가지 체험 활동이랄지 예술 감성에 관련된 것들도 열심히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여수교육지원청 김종구 교육장님을 만나 여수시 교육 방안에 대하여 들어보았습니다. 제3회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장애 체육인들을 경기도청 황나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홈통 기구의 방향을 흰 공에 맞추고 공을 굴립니다. 아슬아슬해 보이지만 공은 정확하게 흰 공 앞에 멈춥니다. 흰 공인 표적구에 가까운 공의 점수를 합산해 승패를 겨루는 보치아.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보치아 경기의 우승은 안산시가 차지했습니다. 축구에선 들리지 않고 말은 할 순 없지만 최고의 팀워크를 선보인 용인시가 우승했습니다. 저희가 승리했기 때문에 너무 기분 좋습니다. 꼭
1위를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20일부터 3일간 개최된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에선 장애의 불편함을 의지로 이겨낸 1,500여 명 선수들의 기량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육상과 테니스, 게이트볼 등 14개 종목을 통해 아름다운 도전을 보여준 장애 선수들. 이들이 흘린 땀방울이 올 9월 대구에서 개최되는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지난해에 이어 우승의 결실을 맺을 수 있길 기원해봅니다. 경기 GTV 황나리입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200여 명이 단체 헌혈을 했습니다. 입시로 바쁜 학생들이지만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는 마음에는 너나 할 것 없는 것 같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따가워요. 좀 아파요. 됐다. 이른 아침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교실 수업 대신에 헌혈차 안에 누워 피를 뽑고 있습니다. 긴장된 표정을 감추기는 힘들지만 함께하는 친구들을 바라보면 자연스레 웃음도 터져나옵니다. 하나 둘 주먹을 접었다 펴기를 수차례 반복하자 누군가에게 소중히 쓰이게 될 혈액이 한가득 채워집니다. 뿌듯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헌혈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학생들. 학생자치회 소속인 이 고3 학생 2명은 자발적인 헌혈 봉사를 같은 학교 친구들에게 제안해 많은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헌혈을 하러 갔는데 거기서 간호사 선생님께서 요즘 헌혈하는 사람들이 적어서 피가 많이 부족해서 걱정이라는 말씀을 듣고 많은 호응을 얻는 것이 처음부터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소수였는데 이제 친구들이 이 행사의 취지를 알아주고 더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주면서 결국 이날 수업 대신 자발적인 헌혈에 동참한 학생은 모두 197명. 여기에 아들의 손을 잡고 헌혈을 하러 나선 학부모 1명까지 모두 198명이 헌혈에 동참했습니다. 이러한 헌혈 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서 서원고등학교의 아름다운 전통으로 자리매김했으며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이날 모은 학생들의 혈액으로 소중한 새 생명을 살릴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얼마 전 성년의 날이었죠. 광명 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 장애인들과 함께 성균관 예법으로 성인식을 거행했는데요. 현장에 류만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여기는 성균관 예법으로 성년식이 거행되고 있는 광명 장애인종합복지관 강당입니다. 성년의 날을 맞아 올해로만 19살 된 장애인 11명이 부모가 지켜보는 가운데 사회인으로 당당하게 첫발을 내딛는 순간입니다. 성년된 기분이요? 좋고 그냥 어른이 되는 것 같아요. 애어른 된 것 같아요. 이날 성년식은 남자는 상투를 들고 여자는 머리를 올려 비녀를 꽂는 초가래 의식과 도포, 갓, 두루마기를 입고 쪽두리를 쓰는 제가래 의식, 사모관대를 입는 삼가래, 성인이 되어 술을 마신다는 내조의식으로 이어졌습니다. 주민등록증에 오늘 만 19세가 돼서 이렇게 전부 성인이 되려고 아름다운 예식, 우리 전통 예절을 통해서 성인이 되려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말과 행동이 조금은 불편했지만 이들 성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부모에게 감사의 말을 전할 땐 모두가 숙연한 분위기 속에 성인이 된 것을 축하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성년이 된 우리 친구들 사회에 나가서도 장애를 극복하고 언제나 밝게 웃으면서 힘차게 세상 속에서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축하드립니다. 성년의 날을 맞아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더불어 사는 사유를 이끌어내 살맛나는 세상이 되기를 우리 모두가 기원해 봅니다. 복지TV 뉴스 유만옥입니다. 복지신문고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지TV나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 대기업들의 가맹점에 대한 횡포는 과연 언제쯤 끝나는 것일까요? 가맹점주가 피땀 흘려 번 돈을 대기업은 세금 포탈 그리고 불법 증여로 이어나가는 이 사회.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